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루나가 쏘아올린 큰 공이다 이런 말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루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시장 전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몇 달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인사부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나왔을 때 제가 나올 때마다 좀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나올 때만 하락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몇 달째 거의 뭐 꽤 긴 시간 동안 하락을 좀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을 많이 겪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방송에서는 뭐 그냥 뭐 기다리면 올라간다 뭐 이런 막연한 뭐 이런 얘기보다도 왜 좀 떨어지고 언제까지 좀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릴 것 같은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물론 희망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길러드리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제 주말간 시장을 보면은 제가 조금 심심한 이런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알트코인도 왜 이렇게 빠지나 궁금해 많이들 하실 텐데 우선적으로 조금 루나 테라가 이제 쏘아 올린 작은 공이죠. 이런 부분이 알트코인 전체적인 신뢰를 조금 잃게 하면서 지금 도미넌스가 역대 최대로 많이 올라가면서 알트들 수급 빠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알트들 지금 도미가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비트가 좀 한 번 더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간 이런 상황에서 올라가면서 도미넌스 낮아지면은 기존의 알트코인 수급 다시 다 회복하고 그 타이밍쯤 맞춰서 이제 지금 신뢰를 잃은 이런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런 신뢰 부분도 그때쯤 맞춰서 다시 한번 회복될 것 같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투더 골드문 시청하시면서 이런 시장 어떻게 객관적으로 조금 바라보는 눈 길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침체기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 어떤 악재들이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네, 지금 시장 이 경기 침체가 굉장히 오래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 러시아로 시작을 해서 뭐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된 걸 수도 있고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좀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를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제로금리 시대가 조금 길게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통화량을 좀 조절을 하고 또 이제 통화량이 너무나도 늘어나다 보니 돈의 가치가 좀 하락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돈의 가치를 좀 올려주고 다시 한번 물가를 좀 안정세로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이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이 물가가 또 상승을 하고 엄청나게 상승을 하죠. 그다음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뭐 건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또는 이제 인테리어 이런 쪽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은 증가했는데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또 증가하다 보니까 수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증시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이런 쪽에 이 자본 시장이 지속적으로 폭락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좀 고평가돼 있다 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공포 심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증시가 자체가 많이 내려가고 있고 이런 와중에 또 유가는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올랐거든요, 하루 사이에. 그래서 이 뭐 공급량은 그대로겠죠. 어차피 뭐 채굴을 해서 뭐 이제 공급을 하는 양은 비슷할 텐데 이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뭐 러시아에서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엄청난 타격을 입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 뭐 차량 있으신 분들 기름 넣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2차례 유류세 인하를 진행을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런데도 또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요. 이게 기름을 넣을 때마다 상당히 조금 이거를 얼마나 넣어야 되지? 막 예전에 뭐 5만 원 넣었다. 이거 얼마나 넣어야지? 막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또 금리도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도 또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뭐 한쪽만 조금 올라가 가지고 내가 이쪽만 조금 더 부담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막 다방면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이거 지금 내가 버는 내 수입에서 지금 올라간 비용을 내가 대처를 하려면 내가 지금 현재 투자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모아뒀던 투자금 지금 현재 뭐 물려서 마이너스겠지만 이거라도 빼서 지금 당장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대출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나오겠죠.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공포 심리 자극하고 막 계속 팔고 너도 팔고 나도 팔고 계속 증시 폭락하고 코인 시장 계속 하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11조 달러가 증발을 했다고 합니다. 11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경 4천억 정도 됩니다. 1경 4천억도 상당히 좀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금액인데 그 이상의 1경이라고 한다면 이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규모를 생각할 수도조차 없는 금액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증발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좀 이름 있는 CEO들이나 아니면은 뭐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이 자본시장이라든지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돈이 흘러가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 6개월 동안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거 뭐 거의 끝난 거 아니냐. 그럼 좀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뭐 기관 투자라든지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은 더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반반이 아니라 반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뭔가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관망을 하시다가 저점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겠죠. 아무래도 한 번 더 큰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뭐 전문가들의 생각이에요. 저 또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싸리 막 이렇게 뭐 오늘 뭐 10% 내려가고 뭐 내일 2% 내려가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뭐 20%면 20%, 30% 그냥 한 방 그냥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전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진 않겠죠. 근데 이제 뭐 조금씩 내려가다가 곧 저점은 올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하락은 있겠지만 곧 저점은 올 것 같으니까 좀 관망하시다가 그런 저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또 이 세계 지수에서 총 시총이 11조가 증발한 상황이고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증시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유가는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숨통을 조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또 이런 상황이 빨리 또 나아지면 좋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좀 관망하는 포지션을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악재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붕괴 시에 어떻게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 아마 거의 뭐 메이저 신문이죠. 우리나라 뭐 4대 이제 신문지에도 이제 테라루나 이 사태가 실리고 젤런 예무부 장관이 와서 테라루나 얘기를 하고 굉장히 이게 암호화폐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메이저에서 굉장히 메이저 기존 금융권에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뱅크런 그리고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뱅크런이 이제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 이런 거를 이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만 50조가 날아갔습니다. 말이 50조지 정말 50조 정도면은 웬만한 기업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50조 정도면 사실상 우리나라 이제 KB 국민 지주 요걸 두 개를 통째로 살 수 있는 이 정도 규모의 이제 금액입니다. 물론 이제 뭐 팔지는 않겠지만 이제 규모 자체가 그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정도 규모가 시장에서 갑자기 단 0원이 되어버렸습니다. 0원이 되어버렸고 여기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뭐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낳고 있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을 안 쓰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USD로 거래할 때보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했을 때 굉장히 수수료가 저렴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이제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그냥 원화로 원화 마켓에서 사거나 아니면 BTC나 이더리움 정도로만 이제 거래를 하지만 해외에서는 대부분 달러 패권을 쓰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일단 굉장히 이제 뱅크런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사실 근데 이런 뱅크런 이슈에 있어서 기존 금융권도 굉장히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뭐 토마토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를 봤을 때 이런 지급 준비율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중은행들 우리가 편히 볼 수 있는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을 약 10% 미만으로 들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그 은행 이용하는 사람이 10% 이상 만약 현금을 인출하려고 한다면은 은행들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고 파산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물론 이제 다행히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금융 당국이 있고 뒤에 정부가 또 보조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사태도 진정시키고 잠깐 락을 걸어준다든지 이제 은행을 조금 문을 닫게 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단 막고 심리를 진정시키는 이런 상황이 필요한데 지금 루나 테라 사태 같은 경우는 누가 중간에 중재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고 서킷 브레이크 같은 잠깐 투자자들을 잠깐 일시 정지시켜주는 이런 것들도 없었기 때문에 좀 이런 사단이 난 것 같고요. 여기 있어서 지금 이제 테더랑 USDC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 이렇게 있는데 지금 테더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테더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일단은 장기 만기성 기업 어음 비중이 조금 많이 높습니다. 많이 높지만 이런 거 그리고 단기 국채가 약 44% 정도 들고 있어요. 현금은 약 5% 정도 이제 들고 있습니다. 기업 어음을 좀 많이 들고 있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만약에 뱅크런이 일어난다 5% 정도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이제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 나머지 44%는 국채를 매각해서 물론 이제 조금 헐값에 매각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채 같은 경우는 수요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언제든 이제 블록딜로 잘 판매를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우선 담보가 이렇게 잘 잡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 50% 정도까지는 뱅크런 사태에 있어서 방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50% 이상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기업 어음을 많이 들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너는 기업 어음 비중이 너무 높다. 만약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막아줄 수 있는 정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없습니다. 24시간 돌아가고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기존에 루나 테라 같은 경우는 오직 담보 자산이 루나 코인 시가총액 요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일단은 현금성 자산, 뭐 국채 이거를 50% 이상 들고 있다. 나머지 44% 정도는 이제 장기 만기성 이제 어음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걱정하시는 게 USDC입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USDC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를 코인베이스에서 합니다. 코인베이스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코인베이스는 상장사예요. 상장사는 재무제표를 매번 제출을 하고요. 여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산을 갖고 있는지 담보물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SEC에다가 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더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USDC 같은 경우는 약 60%가 넘는 유동성 자금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이 일어날 경우 약 38조 원까지는 현금화 요구에도 정말 적은 손실로 이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요. 기존 루나랑 테라 같은 경우는 21조 못 해가지고 굉장히 난리가 나버린 이런 상황인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USDC 같은 경우는 약 38조까지는 정말 적은 비용으로 이제 커버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물론 조금 힘들겠죠. 그리고 CPI는 기업 만기성 보유 어음 정도는 이제 아직까지 체크는 안 되고 있지만 상장사인 만큼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걱정하는 게 이제 바이낸스 코인인데 바이낸스 코인은 거의 90% 이상을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루나 테라 알고리즘형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런 사태는 조금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SEC에서도 규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 규제안으로 넘어지고 정말 이제 깔끔한 재무제표들 발표하고 정말 준비 자금들 잘 이제 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시장에 공론화되면은 투자자분들도 안심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매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와중에 이제 피해자 보상의 뭐 권도요 이제 도건이죠 테라 이제 전 CEO가 이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UST랑 루나 패킹을 완전히 하드포크를 진행해가지고 UST랑 루나를 완전히 분리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UST는 당연히 그냥 버리겠다라는 소리겠죠. 버리고 이제 테라 루나를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보상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약 75%는 기존에 70% 정도는 기존의 루나 홀더들한테 배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5%는 커뮤니티 풀 그리고 나머지 5%는 이 와중에 핵심 개발자들한테 이제 분배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폰지 사기라고 얘기를 할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나타나서 이런 소리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루나를 기존에 들고 있었던 분들도 계시지만 최근에 신규로 들고 있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왜 나는 보상 안 해주지? 얘 나는 보상 안 해주지? 얘는 보상해준다 했는데 왜 나는 안 해주지? 하면서 어느 정도 여론몰이 어떻게 보면 편가르기를 조금 부추기고 있는 이런 모습이 조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루나 테라 사태에 의해서 좀 이용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BTC 약 4조 원 정도 BTC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출처가 굉장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홀더 분들에게만 이제 뭐 보상을 하거나 그리고 이 4조 원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이 4조 원에 대해서 조금 해명이 필요하고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신뢰를 좀 잃게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조금 지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의 이 패깅이 좀 깨졌을 때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또 테더가 최근에 또 패깅이 깨진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고요. 일단 루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약 20만 명 가량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만 명 가량은 또 비투를 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권도영 CEO가 테라의 부활을 위해서 새로운 블록체인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드포크한 새로운 테라와 USDT 연결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 일단 지금 당장의 이 시급한 문제는 이 비트코인을 보유를 했는데 이 중에서 4조 5천억 원 가량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미스테리하다라는 점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호재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인사부님. 예, 뭐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좀 안 좋은 거고 우리가 뭐 어떻게 지금 뭔가 이 시장의 호재거리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뭐 지금 시장을 견인할 만한 뭐 그런 상황, 그런 이슈들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약간 좀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 한 가지가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이제 대량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지금 현재 테라랑 루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더 한번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경기도 안 좋고 뭐 그다음에 테라 뭐 이런 것들 뭐 신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한 타격을 입은 이 상황에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난 금액을 또 매집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근데 이거를 보면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매집을 해가지고 매수를 해서 밑에다 깔아주고 위로 또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한 매집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 번 더 하락이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고 해서 한 번 팍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지금 현재 이 가격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보다 한 단계 더 밑에 가격대를 한 번 더 이제 형성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기관 투자자들도 그다음에 리포트들 보면은 다 그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도 지금 이 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집을 하는 이유는 이게 앞으로 더 큰 성장성을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기관 투자자라고 해서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뭐 손실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죽상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다 손실 보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현재 뭐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거를 좀 맨징을 하기 위한 매수.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한 상승이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증시, 그러니까 증권 시장이라고 했을 때 뭐 삼성전자나 또는 뭐 증권 시장에서 우리가 레드캡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중소형주들 이런 종목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사는 게 훨씬 더 빠른 손실을 복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코인을 매매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코인을 이제 매매를 해서 우리가 코인을 믿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쓸 수 있고 또 우리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코인이라고 믿지만 아무래도 수익률 자체가 증시보다는 훨씬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코인을 매매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몇백만 원으로 400만 원으로 1,000억을 벌고 또 어떤 사람은 조 단위의 수익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듣기로는 많이 들었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은 5손가락에 꼽거든요. 5명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코인에 열광을 하고 또 대출까지 받아서 코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대출을 받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코인을 하는 이유는 이 엄청난 상승률, 엄청난 수익률을 우리가 노리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엄청난 금액을 매집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상승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돈으로 매매하잖아요. 뭐 우리가 뭐 월급을 받아서 또는 모아둔 돈으로 또는 대출을 받아서 내 돈은 아니지만 뭐 개인이 책임지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는 돈으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 돈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다 갖고 온 돈 또는 뭐 이제 뭐 펀드 조성한 돈, 물론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뭐 자기 자본금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돈은 다 다른 쪽에서 갖고 온 돈. 그러니까 이런 돈으로 이 비트코인에 엄청난 금액을 매집한다? 그렇다는 것은 상승할 수 있는 또는 엄청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시장이 올라간다, 뭐 지금 당장 뭐 그렇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기관 투자들이 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한두 달 정도는 걸릴 거예요. 한두 달 정도는 보면서 또는 그 이상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달 정도는 보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좀 더 길게 봤을 때 연말 정도면 엄청난 상승이 오면서 예전 가격 있죠? 한 7천만 원대 그 정도 때까지도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기관들은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은 체크를 해야겠지만 앞으로 시장을 좀 길게 본다면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매집할 매력이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최소한 2달가량은 일단 급하게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좀 시장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방향성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오늘의 호재는 사실 앞서 이제 홍인 사부님 말씀해주신 것 시장 호재가 많지 않습니다. 악재가 많고 다만 이제 지금 이제 나올 만한 악재는 거의 다 나왔고 이 악재를 어떻게 잘 해소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이 이제 시장 방향성을 조금 결정지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악재가 시작에 뭐 여러 가지를 꼽자면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상하이 봉쇄 이슈 있고요. 또 우리 옆 나라죠. 북한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뭐 35만 명을 찍으면서 조금 뭐 봉쇄에 좀 북한이랑 중국과 비슷하게 뭐 들어간다 이 정도. 예, 근데 이거에 암호화폐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 정도. 그리고 뭐 이제 5월 18일 날 이제 오늘 이제 밤 자정 넘어서 이제 3시 정도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연설이 있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과 지금 또 걱정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지금 인플레이션도 심한데 지금 뭐 원자재 가격 봐라. 지금 기초적인 뭐 곡물 가격 지금 밀 아마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 이런 기사는 다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정말 식료품 가격을 한번 올라가면은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는 이런 특성들을 봤을 때 이게 한번 올라간 요 가격들이 다시 앞으로 더 임금 상승을 더 추구시키고 임금 상승이 되면은 요게 다시 물가 상승으로 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조금 끊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악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적으로 지금 아마 보셨을 거지만 이제 상하이 봉쇄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고 합니다. 완벽하게는 한 6월 1일 정도 이제 풀린다고 해요. 6월 1일부터 풀린다고 하고 6월 1일부터는 우리가 많이 걱정했던 양적 긴축에 들어갑니다. 지금 시장의 자금이 1경 넘게 이제 이탈이 됐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연준은 흡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흡수를 하지 않았고 흡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제 흡수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6월 1일 이후부터 이제 흡수를 하기 시작한다면은 아마 시장에서 느낄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별건 아니네라고 하면서 지금 현금화 시켰던 돈들 다시 시장으로 쭉 들어올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되고요. 이 시기랑 비슷하게 엇물려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계속 매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면서 전쟁 중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쟁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 전쟁 언젠가 끝나긴 할 거거든요. 이걸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시기랑 맞물려서 이제 또 베이징이 이제 또 봉쇄가 풀린다고 하고 다시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다시 늘어나는 이런 측면 공급이 좀 가속화되는 이런 측면 그거 맞춰서 이제 뭐 전쟁 끝나면 당연히 유가가 많이 떨어지겠죠. 유가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러시아에 지금 묶여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러시아가 그래도 경제 이제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에요. 대국이고 석유가 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의 유동성이 좀 원활하게 흘린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악재가 제가 앞서 코인 사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당장 풀리진 않습니다. 조금 이제 하반기까지도 봐야 되는 조금 길게 봐야 되는 이런 악재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해소가 되면은 아마 아시다
아시다시피 악재가 한 번 가득한 시장은 악재만 정말 가득하지만 또 호재만 터지는 시장, 뭐 작년이나 재작년 시장,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써서 답답했지만 금융시장 같은 경우 굉장한 호재였잖아요. 이런 시장이 다시 한번 올 것 같은 그런 상승 타이밍에 한 번 더 맞춰서 올 것 같으니까 좀 우리 투자자분들은 길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서 말한 이제 기관 투자자 자금들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조금 화면 보면서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비트코인 이제 주봉상 이제 흐름 제가 바이낸스 업비트 차트로 이제 보여드리면은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한 1, 2, 3, 4, 5, 6, 7주 연속 좀 빠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와중에 5월 9일 날 나온 레포트 매주 이제 나오는 레포트를 살펴보면은 여기 위에 뭐 영어로 어렵게 적혀져 있는데 이 밑에 부분 보시면은 비트코인 매수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45만 달러 정도 이제 매수가 조금 45억만 달러 정도 매수가 조금 들어온 이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이제 리포트가 어제 이제 새벽에 나왔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와서 이제 좀 살펴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2억 이제 7,400만 달러 유입 정도를 이제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2억 7,400만 달러. 지난주에 분명히 굉장히 힘든 구간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비트코인이 26K까지 찍고 뭐 올라오고 정말 이제 알트들 굉장히 많이 빠지고 루나 이슈가 있었던 와중에 진짜 어마무지한 금액으로 2억 7,400만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또 한 가지 얘기는 다만 이제 뭐 주식형, 비트코인형 주식에 대한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조금 손실을 많이 입었다라고 패닉에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아무래도 나스닥이 많이 빠지면서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나스닥 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국면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조정을 받은 것 같고 최근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지면서 이런 부분이 주식에 많이 영향을 미쳤지만 나스닥도 좀 제 자리 찾아간다면은 또 코인베이스 주식도 암호화폐 상승과 더불어서 같이 움직일 것으로 이제 좀 보여지고요. 코인베이스 주식은 기존이랑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많이 주식형 비트코인을 이제 투자하는 주식형 이제 펀드들은 조금 자금 유출이 나면서 좀 패닉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제가 여기 부분 보시면은 비트코인 어마무지한 규모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 주었습니다. 매수세가 들어와 줬고 다른 알트들은 다만 이제 매수세가 거의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테라랑 루나 요 이슈 때문에 알트들이 조금 신뢰를 많이 잃었고 그런 부분이 지금 도미넌스를 거의 막 45% 넘게 이제 올라가 주게 하는 이런 상승 요인으로 이끌어지지 않는가 싶고요. 지금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양털 깎기라고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제 우리 물량을 뺏기지 말자라고 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이 시장에서도 이 시장의 미래 가치를 보고 이제 매수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가격이 떨어질 때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가지고 언제까지 빠져요라고 시장에 던질 때 이 기관들은 잘 받아먹고 있다는 이런 점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기관이 정말 저번 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수세로 들어갔다는 거 앞으로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매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앞으로 기관들 계속 이제 매수세로 조금씩 들어가고 기관은 이제 절대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기관 매수세 들어오면 언젠가는 위에서 털고 나오니까 그런 거 잘 동향 체크하시면 저랑 같이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우려했던 이 상하이 봉쇄 이슈가 일단은 6월자로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점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 코인 사부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일단은 최근에 또 한 번 이 비트코인에 있어서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큰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좀 상황이 받쳐줘야겠지만 일단 비트코인만큼은 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시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코인들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인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하락한 이후에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지지를 받으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하락한 이후에 뭐 그렇다 할 가격 변동은 뭐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 있어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똑같은 비슷한 가격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아준다면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반보다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예전에 이제 좀 올라올 때 쌍봉을 찍고 나서 한번 이제 내려온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내려오다가 이제 올라오고 내려오다 올라오고 요거를 반복을 하는데, 사실 요때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는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올라가려면 이 오른쪽 바닥이 왼쪽 바닥보다 높았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올라가는 상승 신호인데, 여기는 오른쪽 바닥이 더 낮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려가는 신호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엄청난 하락이 나와주면서 거의 뭐 한 5천만 원대에서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한 3,600만 원대까지 그냥 뭐 거의 뭐 박살이 났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짧은 기간에 박살이 나면서 이때 상당히 힘들어 하셨던 분이 많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좀 내려왔다가 주말 사이에 또 조금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제 한번 훅 빠지고 오늘도 조금 뭐 그렇게 뭐 큰 가격 변동은 없습니다. 좀 지지를 좀 횡보를 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제가 선을 좀 미리 그어놨는데 지금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고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쭉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멀어지면은 진폭 자체가 커진다는 건데, 그러면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이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이게 저항 라인 때거든요. 일직선을 그어는 게 저항 라인 때인데, 아마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항 라인 때 저항 아마 세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4,400만 원 정도의 구간인데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구간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지지 라인 때 잡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한 번 더 저항을 맞고 한 번 더 내려올 겁니다. 근데 내려올 때 아마 좀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한 이쪽 부근, 그러니까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사이까지 좀 내려올 만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보다 크다라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뭐 학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CEO라든지 그다음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구간, 그러니까 이쪽 구간이 아마 좀 많은 매집을 하고 올라갈 때 매집 안 하다가 더 내려와서 지금 가격 있죠? 3,9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3,500만 원 정도에서 한 번 더 매집을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매매 전략을 진행하지 않을까,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서 뭐 비트코인이 여기서 뭐 4,400만 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조금씩 올라갈 거고, 그렇게 지금 현재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를 보시면은 왼쪽 바닥과 오른쪽 바닥이 일직선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른쪽 바닥이 좀 높아야 올라가는 신호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른쪽 바닥과 왼쪽 바닥이 일직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횡보거든요. 그럼 횡보를 하다가 슬쩍슬쩍 올라가다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굳이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알트코인 매매할까요? 지금 알트코인들 올라올 만한 뭐 이슈도 없고, 뭐 개별적으로 뭔가 혁신적인 이슈가 나오면은 뭐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 매매할 때는 이미 고점에서 매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굳이 그런 매매는 진행하지 않는 게 좋고, 그래서 지금은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4천만 원 또는 4,400만 원 정도의 저항 라인대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했을 때 매매하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뭐 올라간다고 와 찐반등인가 이러면서 매매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6개월 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올라온다, 찐반등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매매했다가는 정말 지옥 중에 지옥을 또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매하지 마시고 매매할 때는 4,400만 원 넘어섰을 때 또는 내려와서 3,000만 원과 3,500만 원 사이에 있을 때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거의 반년가량 이 하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정말 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반 이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4,400만 원까지는 좀 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더라도 그 이후에 또 한 번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물론 이 대형 호재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굳이 이런 리스크를 떠안고 매매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특징 코인도 찾아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특징 코인 이제 트론입니다. 이제 최근에 좀 하락장에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지 제가 조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코인 트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저스틴 선이 USDD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라고 하면서 조금 이슈를 받고 거기에 있어서 많이 올라간 그런 코인인데 우선 USDD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루나랑 테라랑 이제 우리가 바로 기억이 날 텐데 구조 자체가 똑같습니다. 이제 1 USDD 이상이라면은 트론을 소각시키고 1 USDD 이하라면은 트론 1달러어치의 트론을 이제 그 사용자한테 주는 방식으로 조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다오 이제 트론 다오라는 이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오 리저브를 통해서 이제 담보는 이제 트론으로 일단은 조금 잡아놓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는데요. 제가 이거를 조금 찾아보다가 좀 신기한 부분은 이제 예치금 관련 이자 부분입니다. 예치금 관련 이자율을 약 30% 정도 준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루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앵커 프로토콜 연 이자율을 30% 정도 주는 게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20% 정도 주는 게 이슈가 됐었는데 이 트론은 30%를 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백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백서를 갖고 왔는데 화면 보시면서 같이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DD 이제 백서입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 프로토콜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2022년 이제 4월에 발간된 이제 백서입니다. 뭐 중요한 내용 뭐 이것저것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30이라고 이제 좀 찾아보면은 여기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인터레스트 레이트라고 하죠. 이제 이자율을 약 30% 정도 이제 다오 트론 다오 리저브 이제 유저들에게 지급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기존에 앵커 프로토콜이 20% 이상 이제 이자율을 줬는데 이게 굉장히 좀 과도해서 너네 도대체 이 이자율은 뭘 통해서 이제 지급을 할래가 조금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제 트론이 이 이자율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할 건지에 대한 이슈는 일단 백서에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리서치 중인데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찾게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 이 수익 모델 구조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약 5월 1일부터인데요. 업데이트 차트 보시면 굉장히 여기 빨간 부분 크게 상승한 구간이 5월 1일, 2일 이때 구간입니다. 우선 트론은 정보 들어가서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8.7조 원 정도로 굉장히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라는 것을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은 같이 조금 가격이 빠질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베타 개수값을 받는 조정받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굉장히 상승했을 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트가 트론을 소각을 얼마나 시켰는지 트론 소각량을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빨간 부분 있습니다. 이게 좀 확대해서 보면은 약 5월 이제 1일부터죠. 5월 1일부터 확대를 트론을 어마무지하게 소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USDD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수요가 몰리면서 트론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건데 과거에 루나 같은 경우가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계속 찍을 때 12월 달부터 작년 이제 12월 달부터 올해 내내 하락을 찍을 때 막 미친 듯이 전고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다 이제 소각 때문인데 지금 트론이 조금 비슷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소각을 시켰고요. 지금 빨간색이 소각량인데 기존 시장을 봤을 때 소각을 거의 한 이 정도 구간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정말 미비하게 소각을 시켰는데 여기 크게 올라간 부분의 스타트점이 5월 1일이었다. 5월 1일인 부분. 기존에 이제 루나 차트가 정말 지지 저항 없이 계속 떨어뜨렸던 이유가 이제 무제한으로 발행을 한 이런 이슈 때문인데 스테이블 코인과 가격을 맞추려고 지금
지금 트론도 조금 비슷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급상승한 이런 모습은 트론의 좀 소각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급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차트상은 기존의 이제 전고점이죠. 전고점 이제 라인까지 지금 조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한 90원 정도 큰 상승 이후에 중간가 라인 이상을 조금 지지해주지 못하면은 조금 위험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피보나치 상으로 0.618 라인 구간 깨고 일단 0.5 라인 약 95원 밑으로 조금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지금 일단 트론 보시면은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 음봉을 띄워줬을 때 굉장히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은 썩 좋지 않은 이런 모습인데, 지금 거의 마지노선 지지 라인까지 왔습니다. 약 지금 89원, 90원 정도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정말 힘든 구간을 버틸 수 있으니까, 최근에 아마 트론 들어가신 분들 수익 중이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수익 중이시라면 어느 정도 트론 반 정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위쪽에 물려 있다, 조금 위쪽에 물려 있지만 그래도 약손절 치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약손절하고 어느 정도 정리 90원 정도 구간에서 정리하시고 익절하시던지 정리하는 구간으로 가격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담보 관련은 한 번 더 제가 체크를 해보고 담보 어떻게 30% 이자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트론 차트 분석과 함께 USDD 백서와 또 트론 소각량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큰 상승을 보인 이후에 또 전고점 부근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일단은 지금이 또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 또는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좀 안전한 매매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 코인도 살펴볼게요. 코인사부님. 사실 지금 뭔가를 좀 매매를 하기에는 제가 계속 관망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서 뭐 단기성보다는 조금 중장기성의 뭐 그런 성격을 띠고 있고, 앞으로 굉장한 좀 성장률을 보일 수 있는 코인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좀 예전에 한창 말씀드렸던 이 디센트럴랜드 요거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사실 뭐 디센트럴랜드 제가 그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 상에서의 이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들 뭐 한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거래되는 게 만화기 때문에 디센트럴랜드의 그 영문 이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는 이제 만화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만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전부터 좀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이 가상부동산에 대한 활용성이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이 가상부동산 이 사이에서 뭐 스눕독이 뭘 사고 뭐 그 옆에 뭐 갑자기 집값이 오르고 막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돌체앤가바나라든지 뭐 이런 유명 브랜드들, 이 유명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또 이제 뭐 팝업 스토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또 이제 많은 또 인기를 끌었다라고 좀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또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거고, 사실 생각해 본다면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 그다음에 메타버스가 실생활에 정말 좀 녹아들었을 때에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영화로 좀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예전 영화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흔히 생활하고 흔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그 정말 90년대 영화에서는 정말 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뭐 미래를 뭐 그리는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사용하고 있고 뭐 한다라고 봤을 때, 정말 지금 뭐 AI라든지 뭐 로봇,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 가상현실 이런 것들은 정말 근 미래에 우리가 실생활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요 지금 차트는 주봉이에요. 주봉인데 이제 예전에 10월 5일, 작년 10월 25일이죠. 25일에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부터 봤을 때 보면은 이때 저항 라인이 있었는데, 여기를 지금 이제 지지 라인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어제죠. 어제 한번 찍고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등을 했었고, 여기서 한번 반등을 했고 누리면서 계속 하락 지속 추세를 보여줬죠. 근데 모든 차트가 다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지지라인을 찍고 올라왔던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현재 이격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또 우리가 눈에 띄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려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분명히 큰 반등이 나오면서 한 번 더 상승을 올려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디센트럴랜드 예전 흐름 아시다시피 한번 올라갈 때 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것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하게 뭐 5%, 뭐 10%, 20% 이렇게 수익 내고 나오는 흐름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관망 또는 중장기적인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1,605원인데 1,700원 이하로만 천천히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00원 이하니까 지금 가격 메리트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천천히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조금 길게 보면서 4,000원 이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면은 사실 뭐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에요.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닌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상승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00원, 지금보다 300원 빠진 1,300원이가 여기서 지지라인 때 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현금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디센트럴랜드 마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 코인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거의 50%가량의 상승을 보였던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 이격을 줄여나가면서 이 저점에서 지지라인을 좀 만들어주면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특히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지금 시장이 그렇게 또 호황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또 여러분들께서 자금 관리를 필수적으로 해주셔야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트레이너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공략 코인은 아직 시장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비트 먼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차트 보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비트를 가져온 거는 비트 우선 이 지금 사라는 건 당장 사라는 거 아니고 조금 떨어졌을 때 사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일단 도미넌스부터 보시면 도미넌스가 역대급입니다. 거의 이 구간이 작년 이제 한 10월 작년 이제 10월 정도에 이제 역대급 이제 도미넌스를 좀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조금 보여줬는데 현재 45%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우리가 시장에서 매매를 했던 구간이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거의 한 42%, 41%에서 42% 왔다 갔다 하는 요 구간인데 지금 거의 뭐 45% 정도까지 올라왔고 최근에 상승기에 올라왔던 44% 넘게 올라가면서 지금 알트들 일단 수급 조금 비트코인이 먼저 빨아가고 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알트를 매수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이 구간 약 44% 이하로 떨어지는 게 조금 확인될 때 44%, 43%까지 내려가는 게 조금 포착이 되면은 그때 우리가 비트에서 알트로 갈아타는 이런 전략을 취하면 됩니다. 그럼 우선 비트는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비트는 우선적으로 크게 ABC로 좀 빠졌습니다. 비트 작년 이제 11월 달이죠. 1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크게 ABC로 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C파동까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이제 좀 구간에서 쭉 올라갔죠. 쭉 올라갔는데 이 구간을 조금 깨면서 비트가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또 상승했을 때 구간에서 ABC 파동이 다 나와 주었습니다. 상승 때 반등해주는 떨어지고 나서 반등해주는 ABC 파동이 다 나와 주었고요. 현 구간에서 봤을 때 일단은 하락 파동, 하락 C 파동의 1, 2, 3, 4, 5를 좀 봤을 때 1, 2, 3, 4, 5로 지금 여기 보시면 4자에서 지금 조금 여기 구간인데 지금 4파동 구간 진행 중입니다. 여기 구간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일단은 역 헤드앤숄더가 좀 나와줬어요. 역 헤드앤숄더 라인을 잡고 지금 이 구간이죠. 지금 이렇게 역 헤드앤숄더가 나와주면서 뚫고 올라가는데 지금 다시 여기를 지지하는 이런 모습이 일단 한 가지 나와주고 있고요. 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웨지형으로 지금 모여주고 있습니다. 모여주면서 이 지지 라인을 지금 어제 뚫었다 이탈했다 말았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탈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한 번 더 하방으로 남아 있고요. 지금 파동이 한 파장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까요? 라고 한다면은 저는 약 한 25K 정도까지 이 구간에서는 조금 추가 매수 공격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 구간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 들어가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에 비해서 다른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매수하시기보다는 25K 부근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마냥 이 희망회로만 돌리기에는 좀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 내 코인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대응 방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안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